다양한 종교의 세계와 생활 속의 신앙활동을 소개하는 KBS 라디오의 종교와 인생, 김혜숙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살면서 순간순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본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나 젊었을 때는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근데 믿음의 힘으로 자신의 과거, 현재, 또 미래의 모습을 점검해 나가는 분들이 있어서요. 우리를 여러모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 그런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순서인데요. 원불교 믿음 생활하고 계시는 교무님 모셨습니다. 이 교무님은 작년에요. 예비 성직자들의 일상을 담은 다큐 영화 만드신 감독님이십니다. 사마디의 감독이시죠. 김현국 교무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무작정 축구를 좀 많이 하고 싶어서 호주로 유학을 가게 되셨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유학 생활하는 중에 원불 교도였지만 친구 따라서 이제 개신교 믿음 생활을 정말 그 기간 동안은 충실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귀국을 하시고 가족과 한 차례 이제 부딪힘이 어쩔 수 없이 네. 있으셨겠죠. 네네. 그러다가 목사님의 좋은 설교 말씀을 듣고 네. 다시 이제 원불 교도로서 다시 돌아오게 되셨다라는 얘기까지 담아봤습니다. 네네. 호주에서 어떤 공부하셨어요? 전공? 제가 원래 꿈이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도 이렇게 막 그림 그리는 대회 나가고 그림 그러셨어요. 좋아하고 호주 네. 가서도 그림을 놓지 않고 고3 때까지 늘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대학을 들어갈 때 이제 그 미디어 아트라는 과가 있었는데 네. 그 미술 실기도 보고 인터뷰도 하고 해서 당연히 이제 아트니까 내가 좋아하는 이제 미술을 하겠다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되게 무식해서 미디어라는 걸 잘 모르고 그때 당시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가니까 막 카메라 주면서 다큐멘터리 찍어오라 그러고 숙제를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방송, 영화 뭐 이쪽 그 미디어가 그쪽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과를 이제 모르고 들어가서 이 길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모르고 시작을 했지만 그때 생각이 이 카메라가 그럼 나의 붓이 되고 이 화면이 브라운관이 나의 캔버스가 이제 되는 거구나. 이 표현을 내가 자유롭게 하면 이것도 어떤 화가 못지않은 예술 활동이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실험 영화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셨군요. 대학에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셨군요. 네. 영화 촬영 기법이라든가 뭐 생각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를 하셨네요. 네네. 그럼 귀국하셔서는 어떤 일을 하시게 됩니까? 사실 대학원에서 이제 영화 제작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더 했고요. 한국에 귀국을 해서 저는 이제 정말 장밋빛 꿈이 있었어요. 이제 공부를 마치고 오면 충무로나 어떤 영화 제작사나 가서 그 영화 활동 이런 데서 이제 일을 하고 경력을 쌓고 감독이 돼야지. 네. 그런 꿈을 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그때 나이가 28이었습니다. 이제 27에 학교를 마치고 군대도 다 끝나고 이제 아무튼 한국의 그 취업 상황이 지금도 힘들지만 그때도 제 뜻과는 이제 거리가 멀었죠. 막 한 달, 두 달, 막 이력서는 한 200통은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어떤 그런 제작사나 어떤 그런 회사에 취직이 안 되고 면접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보러 다니고 계속 떨어지고 그런 과정 이제. 그 당시에 교무님 생각 어떠셨을까요? 저는 들으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아마도 교무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 유명 영화 감독 밑에서 스텝이 돼서 차근차근 이제 경력을 쌓다 보면 나도 커다란 영화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충무로의 이력서를 많이 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잘 모르겠어요. 충무로 그냥 전혀 저는 이제 정보가 없었고 열정만 가득했어요. 네, 그냥 네. 그때 당시 태극기 휘날리며 그 강재구 감독님 영화가 영화 대박 나는데 네. 제가 나도 저런 영화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이제 근자감이 이제 막 있어서 그 단편 영화 이제 친구들 데리고 막 찍을 때 막 오만 시도를 다 했죠. 막 권총 가지고 쏘고 막
페인트 가지고 만들어서 막 특수효과도 해보고, 아무튼 그런 재밌는 이제 영화라는 게 참 재밌잖아요, 보면. 그래서 젊은 이제 청춘을 그 영화 만드는 시간을 보내면서 꿈을 그냥 키워오다가 취업의 벽에 이제 부딪혀서, 고시원에서 이제 그 이력서 넣으면 하루 종일 인터넷 보고 이제 취직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방송국에 이제 영어로 하는 방송사에 이제 들어가서 영어는 잘하시니까 어떻게 이제 영어를 이제 해서 그런가 거기서 뽑아줬어요. 그래서 영어로 제작하는 이제 방송사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곳이 첫 직장이었습니다. 조연출로 가서 네. 그 배웠어요. 방송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셨군요. 네. 방송일 재미있지 않던가요? 나름대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 일을 시작을 해서 이제 직장을 그렇게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직장 생활 몇 년 하셨어요? 네, 조연출 생활 이제 2년 하면서 네. 다른 방송사로 이제 경력으로 PD로 이제 들어가서 PD 생활을 하면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막 맛집도 다니고 또 교양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직장 생활이 너무 재밌었는데 간혹 이제 시사 교양 막 고발 이런 프로그램도 했는데 그런 걸 할 때는 또 적성에 맞지가 않았어요. 막 인간의 치부를 인간이 내가 본다는 건 사실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해야만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조금 자꾸 외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 그럼 몇 년 동안 저희가 직장 생활이라고 표현하면 꼬박꼬박 다달이 정해진 날짜 월급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몇 년 동안 월급 받고 일하셨어요? 거의 4년 좀 덜 됐죠. 3년 반 이상 이제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믿음 생활은 원불교도로서 충실히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이제 사실 방송이라는 게 뭐 주말이 없잖아요. 늘 출장 다니고 집에 가는 날도 없는데 사실 종교 생활은 사실 그 시절에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버님이 걱정 안 하시나요? 아버님이 교무님이시면은? 되게 걱정하셨죠. 되게 싫어했어요. 그때 제가 너는 집에 언제 들어오냐고. 네, 도대체 퇴근은 언제 하냐. 그리고 제가 또 자유롭게 또 머리도 기르고 막 그 수염도 기르고 굉장히 막 이렇게 굉장히 뭐 예술한다고 또 예술인 같이 하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혼 많이 났습니다. 어떤 그림일지 뭐 그려집니다. 네, 저희 아버지 속 많이 썩였습니다. 방송 일하시죠. 참 남들이 보기엔 굉장히 화려할 수 있는 일이니까 마음껏 젊은 청춘일 때는 마음껏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곳이었을 거예요. 샛노랗게 염색하고 다니고 기르고 걱정 많이 하셨겠네요. 아버님 얘기로 잠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아버님이 교무님이라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제가 건네 듣기로는 아버님이 대단한 일을 많이 하신 좋은 교무님이시더라고요. 예,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이죠. 아버님이자. 네, 아버님께서 강원도 이제 저희 아버님 고향이 강원도 강릉인데 그곳에 원불교 훈련원을 직접 이제 설립하셨어요. 원불교 훈련원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이제 산속에 있는 이제 도량인데요. 일반 교당은 그냥 도시의 이런 주택가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법회 보는 곳이라면 훈련원은 이제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더 깊은 이제 수행과 신앙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산속에 있는 뭐 기도원이나 뭐 사찰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제를 털어서 아버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 대단하신 거죠. 고향에 이제 이제 물려받은 그 좀 땅이 있어서 그곳에 다 이제 설립을 하시고 이제 원불교에 다 이제 기증을 하셨어요. 아직도 그곳에서 이제 원불교도들께서는 훈련을 위해서 그렇죠. 지금 그 시설을 사용하십니까? 네네. 아버님이 참 신심이 깊으셨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런 아버님은 우리 교무님께 원불교에 대해서 늘 어떤 설명을 해주셨을까 궁금해요. 설명을 깊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말보다는 좀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감동받은 부분도 직접 뭔가를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보고 제 마음이 움직여서 나도 한번 교무가 되어 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런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을 때 전 되게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교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너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아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제가 뭐 아무나 합니까? 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네? 나도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럼 한번 들어와서 살아봐라.
그래서 직장 생활 싹 정리하고 그 훈련원에 들어갔어요. 지으신 네, 훈련으로. 이제 그런데 교무님께서는 왜 그 잘 나가던 직장, 그 화려하고 교무님과는 그 시절 교무님과는 참 맞는 직장이었을 것 같아요. 뭔가 네. 화려하고 역동적이고 늘 발로 뛰어야 되고 드러나고 잘하셨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나 교무가 돼야지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실 채울 수 없는 어떤 그런 만족감, 성공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집도 사야지, 결혼도 해야지, 뭔가 욕심은 많은데 현실은 늘 부족함이고 뭔가 행복하지 않고 자꾸 이제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런 갈등들도 있고 또 그런 속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아프셨어요. 갑자기 암 선고를 받으셔가지고 그러셨어요.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병이 드신 어머니를 이제 저희 가족들이 이제 지극정성으로 옆에서 이제 함께 보살펴 드렸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삶이라는 것이 참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가 정말 생사에 대한 어떤 그런 깊은 어떤 생각을 하는 시간도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네.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얻는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일시적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잠깐인 것 같고 정말 진정으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 성직자분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닮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버님이 가까이는 가장 가까이 계시는 교무님이시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이제 원로 가족이니까요. 교무님이시고 그렇죠. 아버님이 늘 행복하다고 느끼셨습니까? 저희 아버지요? 네. 네, 아버지는 네, 제가 보기에 네,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시는 일에 늘 이렇게 참 보람 있게 하시고 네, 또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시고 지금 제가 교무가 되어서도 참 주변에 이제 저희 아버지를 칭찬해 주시는 어떤 그런 말씀들을 제가 들으면 참 존경스럽고 또 제가 또 큰 효를 또 도리를 다하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런 아버님께서 정작 본인은 원불 교무로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헌신적이신데 아드님이 교무님 되겠다고 할 때는 아무나 하는 거 아마 이제 아니다라고 걱정을 많이 반대를 하시고 이제 걱정에 제가 하고 다니는 모습이 막 머리 노랗게 하고 수염 기르고 자유롭게 사는데 성직자가 그렇게 살면 아무래도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걱정을 이제 많이 하셨는데 네. 직장을 과감히 이제 그만두시고 아버님이 세우신 훈련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교무님이 되기 위해서. 네. 그곳의 생활은 괜찮던가요? 아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뭐 수행하고 또 그냥 도량이라는 게 청소하고 또 이렇게 경전을 많이 읽다 보면 그런 부처님의 말씀들을 많이 보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또 많이 깨닫게 되고 이때 또 신세계를 만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신세계 이제 젊은 이제 그 개신교의 어떤 그런 깊은 어떤 이해를 20대 초반에 했다라면 30대 초반에 이제 불교의 어떤 깊은 또 내용들을 또 부처님의 가르침들을 막 공부를 하면서 동양과 서양의 어떤 그 종교가 제 개인적으로 딱 만나는 어떤 그런 그러면서 뭔가 퍼즐이 맞춰진다는 느낌? 네, 그래서 너무 이제 또 좋았습니다. 그때. 예. 많이 좋으셨나 봐요. 지금 말씀하시면서 너무 좋았습니다라고.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참 좋아요. 자연 속에서 참 참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렇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 네. 그 기분이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으십니까? 네, 그때 생각하면 지금 참 기분이 좋아요. 타고난 성직자신가 보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전생에 아마 좀 수도 생활을 좀 많이 했을까? 이렇게 생판 모르는 것들은 그런 생활들을 갑자기 해도 이렇게 참 좋았어요. 네. 원불교 교무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 게 이제 아버님께서 운영하신 훈련원 생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곳의 생활이 너무 좋았다. 뭔가를 많이 깨달으신 것 같거든요. 내일 모시고 부처님의 그 많은 말씀 중에 그도 뭔가 깊이 가슴에 새겨진 말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교무님. 네, 감사합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은요. 예비 성직자들의 일상을 담은 다큐 영화입니다. 사마디의 감독이세요. 김현국 교무님 모시고 이 순서 함께했습니다.
자, 정교한 인생 오늘 끝놀이입니다. 시야 사랑의 인사 준비되어 있네요. 고맙습니다.